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빙하가 더 빠르게 녹고 바닷물의 온도도 계속 높아지고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동식물은 멸종 위기를 맞기도 한다. 태풍과 홍수,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동식물뿐만 아니라 인류 또한 위기에 처했다. 아름다운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요즘 간혹 볼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춘 단독주택이다. 태양광 모듈 12장에 3kW 용량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고 집에서 쓰는 전기 에너지의 약 80% 내외를 태양광 발전으로 이용한다.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요금 걱정 없이 사계절을 보내는 것이다. 저희가 이거 설치하기 전에는 한 10여만 원 이렇게 나오다가 제일 안 나올 때가 한 8, 9만 원. 이제 그 아이들 뭐 그 드라이기도 쓰고 또 그 냉온수기 뭐 또 가전제품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설치하고 그 여름에는 한 2,500원. 그다음에 일조량이 좀 안 좋을 때라도 한 10,000원 안짝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번 달에 9,700원 나왔습니다. 또 단독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설은 최소 30년 정도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고장도 별로 없다고 한다. 설치 비용은 이제 그 100%에서 정부에서 50%,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30%, 자부담이 20%에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자부담은 얼마 드시나요? 자부담은 220만 원이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단독주택의 특성상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비 걱정 없이 소비하는 전력량의 80%를 태양광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고마운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 일반 가정의 태양광을 비롯한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약 7% 정도.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한 24만 가구 정도를 보급을 했는데 그 평가를 해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택용 태양광 사업은 기존에 배전 계통을 신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통에 부담이 없는 보급 사업입니다. 주택용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설치비의 80% 내외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설치비 지원, 시설을 임대한 후 절약되는 전기요금으로 상환하는 태양광 대여, 그리고 10가구 이상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마을 지원 사업 등이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전력량 기준으로 한 7% 정도 보급돼 있고요. 설비 용량으로 보면 한 12% 정도가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극히 낮은 수준인데요. 가장 보급이 잘 돼 있다고 하는 독일 같은 경우가 약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 이웃한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6% 정도 보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의 7% 보급은 아주 좀 낮은 수준이고요. 청정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보급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의 어떤 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주민 참여형 사업은 주로 주택이나 건물의 옥상이나 주차장 같이 그 기존의 구축물을 이용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참여하게 되면 그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수익이
지역에 돌아가게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상이나 또는 해상풍력 또는 염분 농도가 높아서 농사짓기에 부적합한 대규모 간척지를 공용 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규모의 경제성을 실현해서 발전 단가를 낮출 예정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95%, 96%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또 다른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환경 친화적이라는 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내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집집마다 스스로 발전 사업을 할 수 있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나라 내부에서 한국민들 스스로 국민들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게 우리나라에 워낙 없기 때문에 96%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재생에너지는 사실 한국에서 꼭 추진해야 되는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길이 12.7km의 시화 방조제가 완성되면서 형성된 인공 해수호인 시화호. 이곳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썰물과 밀물 사이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는 조력발전소다. 밀물 때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호수는 낮은데 이때 높은 바닷물 수위로 생긴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 커다란 수차를 돌리고 이를 통해 발전기가 가동되며 발전하는 원리다. 그리고 썰물 때는 그 물을 빼서 낙차를 유지하게 된다.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은 그 조수 간만의 차가 크게 발생하는 그런 지형입니다. 굴곡이 좀 심한 만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물이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교차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밀물 때 해양의 물이 높아지면 그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루 25만 4천 킬로와트아워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로 프랑스의 랑스 발전소와 함께 조력발전의 대표적인 발전소다. 전력 생산량은 발전기의 출력하고 발전 시간에 비례해서 전력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들이 발전할 때 하고 발전하지 않을 때 하고의 출력의 차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밀물 때 발전을 해서 그때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발전하는 것만 치면 1년에 552기가와트 아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떼어서 발전하는 이용률은 한 50% 넘게 이렇게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담수호였던 시화호가 해수가 유통이 되면서 수질 개선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굴곡이 크고 심한 작은 만이 발달해 있어 조수간만의 차가 발생하는 항구와 만을 방조제로 막고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조력발전에는 최적의 입지 조건이다. 저희 나라같이 이렇게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형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 11개 국가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친환경적인 조력 발전소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계획하고 조사하는 수준에서의 타당성, 환경 영향 조사 이런 수준에서의 지금 검토는 되고 있는 지역들이 차차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가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풍력 발전이다. 일정 속도의 바람만 불면 어느 곳에서나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과 설치 기간이 짧고 유지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 단가가 저렴하고 발전기의 수명도 20년이 넘어 더욱 각광받고 있다. 2메가와트급의 풍력 발전기 49기가 총 98메가와트/아워의 전기를 생산하는 대관령 풍력 발전소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다. 연평균 약 20만 메가와트/아워를 생산해 강릉시 전체 가구의 절반인 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풍력 발전은 그 경관이 갖는 아름다움 덕분에 관광지로도 인기가 많다. 하지만 비교적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바람의 세기에 따른 부지 제한, 그리고 소음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널리 쓰이는 태양광 에너지. 강원도 영월에는 국내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영월의 도매산골에 위치한 발전소는 바위산을 깎아 만든 33만 평 규모의 발전 시설로 300와트 용량의 태양광 패널 13만 장이 설치돼 시간당 40메가와트/아워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하루 전기 생산은 약 160메가와트/아워로 이 전력량은 4만 명의 영월군 주민들이 모두 쓰고 조금 남는다고 한다. 저희 영월 태양광 발전소는 국내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로서 영월군, 한수원 등 공기업이 직접 투자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시설 규모는 4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영월 군민 전체가 사용하고 전기가 조금 남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생산 효율로 보면 일평균 4시간 이상 발전이 되는 규모로서 국내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태양광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또 태양광 패널 아래의 땅을 명이나물로 알려진 산마늘 재배단지로 만들었다. 태양열을 모으는 집광판 아래 버려진 토지를 활용한 것인데 전력 생산 효율도 높아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산마늘이라는 품종이 반음지 식물이고,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 빛을 일부 가려주고, 그 조건에서 이제 자라기 좋은 품종을 저희가 선택해 산마늘을 저희가 선택한 거죠. 농사를 지어 토지 활용도를 높인 것뿐 아니라 전력 생산 효율도 좋아졌다. 집광판 표면 온도가 1도 높아지면 전력 생산 효율이 0.5% 떨어지는데 이곳의 효율은 여름철에도 90%대에 달한다. 농작물 재배로 집 표면 온도가 낮아졌고 자연스레 집광판 열기도 식혀주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하여 밑에 태양광 발전소 하부에는 이제 농사를 짓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상부의 태양광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판넬을 사용한 게 아니라 태양을 따라서 추적해 가면서 발전을 할 수 있어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태양광 발전소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력과 농업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영월 태양광 발전소.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함께 지역 주민 소득 창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 청소년들의 체험학습과 아동들의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집 근처에 들어설 경우 반대를 하게 되는 현상이 현재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시설이 자기 거라면 그로 인하여 주변의 주민들이 다 이득을 본다면 반대할 이유가 훨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화력발전소랑 똑같이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형태가 주류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땅을 내놓는 거지 거기서 이득을 보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반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주민들이 이득을 받아내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형태가 많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시설이 주민의 반대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가 제가 보기엔 외국에서도 그랬지만 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신재생에너지원인 수력발전. 우리나라의 수력발전은 양수발전과 소수력을 포함해 총 297대에서 6,471메가와트아워를 생산하고 있다. 수력발전은 자연적 조건과 조화를 이루며 폐기물 방출이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극히 적은 청정에너지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므로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CO2 발생이 없고, 댐에 있는 물을 이용하여 이상 기후에 대한 홍수 예방, 또 가뭄 조절 등 환경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댐 수면을 이용한 여가 시설 활용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은 5분 이내 짧은 시간에 전기 생산이 가능해 전력 공급량 조정이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 공급이 가능한 반영구적인 에너지 자원이다. 수력 발전의 비중이 5.7%이지만 전력 개통 측면에서는 부하 변동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 발전의 경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설비가 증설됨에 따라 기상 상황에 따른 심한 출력 변동성을 보완하여 전력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력 개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그 면에서 다수의 양수발전소가 건설되리라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용 태양광의 보급 확대, 지자체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협동조합 형태로 생산하는 방식의 장려, 그리고 기존의 발전회사 등 관련 공기업에게 매년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으로 채우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비율 상한을 올리는 방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원자력과 수력, 양수발전 등을 통해 국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회사인 한수원도 고리와 한빛 원전 부지 내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한빛 원전의 태양광 발전 설비는 총 14메가와트급으로 영광군 전체 가구의 20%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이처럼 발전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6개 발전 회사의 의무 공급 비율은 4%로 매년 1%포인트씩 올라가 2023년엔 10%가 된다. 정부는 앞으로 이 비율을 더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연착륙시키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다. 우선 전력원별 단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으로 가격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풍력과 태양광 모두 거대한 토지 수용의 문제, 그리고 간헐적인 전력 공급 불안정을 해소해야만 한다. 풍력인 경우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저발전 패턴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게끔 계속 들어옵니다. 단지 이제 개별적인 풍력 발전기는 저희가 간헐성이라고 부르는데 바람이 부냐 불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나 풍력 발전기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 사실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햇볕이 있으니까 만들어지고 밤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단점일 텐데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다른 에너지원을 붙여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든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고, 이미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어떤 문제로 남게 되냐 하면 풍력과 태양광이 얼마만큼 싸게 공급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광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수많은 땅을 차지한다는 거고요. 또는 바다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환경 친화적이고 밀도가 낮은 에너지원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술을 설치해야 되니 사실은 다른 의미에서 코스트가 굉장히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계속 단가를 떨어뜨리고 있긴 합니다만 기존의 기저 발전에 비해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코스트가, 즉 단가가 비싸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간헐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저장 기술, 즉 ESS 시스템이다.
이미 세계는 제5의 에너지는 바로 에너지 절약이라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저장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술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전기 품질에 있어서 전기 소비량과 생산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 화력발전기의 경우는 전기 소비량이 많거나 적으면 출력을 높이거나 낮춰서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원은 기후에 따라 출력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용량 ESS가 전기가 남을 때는 저장해 놓았다가 모자랄 때 꺼냈음으로써 이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송배전망에서 전기 품질을 높인다든지 정전 시에 비상용 발전기 역할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력망을 관할하는 한국전력의 13개 변전소에서 총 376메가와트의 주파수 조정용 ESS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규모는 세계 최대라고 한다. 기존에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에너지의 저장과 활용 기술의 발달로 이제 더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확충이 용이해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다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제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신재생에너지 환경을 더욱 활성화하려면 수동적으로 받아서 쓰기만 했던 에너지에서 우리 스스로 생산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96%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현재 사시는 분들 대부분들은, 특히 젊은 세대들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개념을 사실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인 경우는 다 각자들 만들어서 서로 교환해가면서 쓰는 것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한국에서도 그런 교육이 일단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기 집에 에너지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스스로 만들겠다,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쓰는 게 아니죠 라고 하는, 농산물에서 신토부리 같은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는 사실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은 해외의 에너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을 잘 활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에너지 자립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스템과 신기술의 접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과 자연환경이 더 중요해진 에너지 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 환경과 공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다.